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정호TV의 천정호입니다. 미북 간의 말싸움 공방이 수그러질 줄 모르고 점점 더 가열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유엔에서는 미국의 요청으로 북한 문제 논의를 위한 안보리 회의가 열렸습니다. 켈리 크래프트 미국 대사가 이 회의에서 한 발언을 자세히 보면 상당히 유화적이고 절제된 표현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용과 톤만 보면 북한의 대화를 구걸하는지 경고를 하려는지 좀 헷갈리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미국이 북한에 요구하는 게 선비핵화가 아니다.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른 동시병행이다. 융통성 발휘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북한의 출구를 제시하는 그런 성격이 강합니다. 그러면서도 준엄한 경고도 빠뜨리지 않고 있습니다. 예컨대 탄도미사일 발사는 북한이 금년에 수십 번 했지만은 이것은 사거리와 관계없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걸 분명히 했습니다. 지금까지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미국이 트럼프가 나서가지고 그거 뭐 별거 아니다, 괜찮다 이렇게 하다가 처음으로 미국이 유엔 공식 회의에서 안보리 공식 회의에서 정확하게 입장을 밝힌 겁니다. 그리고 북한이 적대 행위와 위협에서 돌아서지 않으면 안보리는 그에 따라서 행동할 준비를 해야 된다는 점도 강조를 했습니다. 미국의 그 메시지를 요약하면 북한이 앙탈 부리지 말고 대화로 나오라 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면서도 허튼 짓 하면 용납 안 한다. 여차하면 추가 제재할 방아쇠를 안보리가 잡고 있으니까 경거망동하지 마라. 이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 국방부와 합참도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는 그런 메시지를 발신을 함으로써 북한의 오판을 막는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미국의 안보리 소집과 크래프트 대사의 발언에 대해서 북한 외무성은 어제 대변인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북한이 한 말은 우리도 미국의 조치에 상응한 대응을 해줄 준비가 되어 있다. 그리고 미국이 도끼로 제 발등 찍는 것과 같은 그런 어리석은 짓을 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핵심 메시지는 우리 안보리 겁 안 난다. 할 테면 어디 한번 해보자. 어떻게 보면 북한의 장기인 허세를 부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실제 북한이 할 수 있는 도발은 어떤 게 있을까요? 군사적으로 북한에 가장 필요한 것은 ICBM 기술의 완성도를 높이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ICBM을 꼭 발사해야 되는 것도 있고 또 인공위성 발사만으로도 확보가 가능한 그런 기술도 있습니다. 북한이 발사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ICBM 기술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재진입 기술 완성하는 겁니다. 이것은 핵탄두가 대기권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대기권 들어올 때 그 발생하는 엄청난 열, 한 1600도 이상의 이 열에서 탄두를 보호할 수 있는 내열 소재 기술이 이게 핵심입니다. 이거는 ICBM 발사해야 이거는 확인 가능한 기술입니다. 2017년에 화성 14, 15 그 ICBM 시험 발사를 할 때 핵탄두를 미국 본토까지 보낼 능력은 보여줬지만은 재진입 기술은 확실히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바다에 떨어지기 전에 그 탄두가 다 타고 없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엔진 용량을 키우는 기술입니다. 이거는 왜 필요하냐 하면 더 무거운 탄두를 운반하려면 엔진 추력이 더 커져야 됩니다. 근데 기존의 엔진보다 추력이 더 큰 신형 엔진을 개발하는 방법이 있고 이미 개발된 화성 14, 15 엔진을 여러 개를 묶어서 이거 클러스터링 방식이라는데 여러 개를 묶어서 발사하는 기술 이 둘 중에 하나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굳이 ICBM 발사를 안 하더라도 인공위성 발사로 발사를 해도 이거는 확인이 가능한 기술입니다. 세 번째로 필요한 기술이 고체 연료 엔진 기술입니다. 이거는 북한 미사일의 가장 큰 취약점이 미사일의 주력이 액체 연료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스카드라든지 노동미사일, 화성 14, 15 이게 전부 다 액체 연료고, 고체 연료는 금년에 시험한 그 러시아 이스칸더형 단거리 미사일, 그리고 바지에서 물 속에서 발사한 주로 잠수함에서 사용하기 위한 SLBM 이거 두 개는 고체 연료입니다. 그런데 액체 연료가 문제되는 것은 뭐냐 하면 발사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평소에는 빈 깡통 상태로 미사일 그 기지에다가 지하 기지에다가 보관을 했다가 발사할 때 꺼내가지고 제일 먼저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넣어야 됩니다. 연료를 주입해야 되는데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스카드나 노동미사일 같이 비교적 작은 미사일도 발사하는데 최소한 1시간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빈 깡통 꺼내서 이걸 주유소에 가서 주유를 하고 연료 주입을 하고 다시 발사 차량 테일이라는 데 실어가지고 발사 위치로 이동해서 딱 발사 준비를 하는 데까지 아무리 북한이 서둘러도 1시간 내에 발사하기 힘듭니다. 그러면 ICBM은 그것보다 훨씬 연료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건 또 연료 주입하는데 시간이 훨씬 더 많이 걸리겠죠. 뭐 2시간이 걸릴지 3시간이 걸릴지 더 걸릴지 모르지만은 중요한 것은 미국이 충분한 감시 정찰 자산을 투입하면 북한 액체 연료를 사용하는 미사일은 그거는 발사하기 전에 대부분 다 제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존성이 거의 없다 하는 게 이게 결정적인 치명적 약점입니다. 근데 고체 연료 미사일을 개발하면 이거는 연료 주입하는데 들어가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정찰 자산들이 못 보고 놓칠 가능성이 그만큼 높은 거죠. 그러니까 북한 미사일 전력의 생존성을 향상하는데 고체 연료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북한이 개발한 이 이스칸더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그리고 SLBM에 사용하는 이 고체 연료 엔진 기술, 이것을 ICBM에다가 적용하려고 그러면 실험 한두 번 가지고는 이거는 확보하기가 좀 어려울 거로 보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북한이 했다는 중대한 실험은 그건 액체 연료 실험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액체 연료는 대개 수직으로 하는 거고요. 고체 연료 실험은 대개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개는 수평으로 미사일을 눕혀놓고 실험을 합니다. 그건 참고로 말씀드린 거고. 그러면 북한이 ICBM 발사를 강행하면 미국과 국제사회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먼저 미국이 군사적 대응을 할 가능성도 배제는 할 수는 없지만은 그 외에 가장 현실성 있는 대응 방법을 한번 꼽아보자면 제일 먼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안보리 결의를 통한 제재 강화입니다. 이거는 뭐 매번 북한이 도발할 때마다 이미 확립된 수순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결의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내용은 뭐냐 하면 북한에 대한 석유 수출 상한선을 낮추는 겁니다. 이거는 2년 전에 화성 15 ICBM 발사 때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결의 2397이라는 게 있는데 그 속에 이 2397은 북한의 석유 수입 한도를 석유 제품은 연간 50만 배럴, 원유는 400만 배럴로 이렇게 딱 제한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2397 채택 당시에
안보리 이사국들 간에 미리 정해놓은 게 뭐냐 하면 북한이 앞으로 ICBM을 발사하든지 핵실험을 하게 되면 다른 제재도 할 수가 있지만은 석유 추가 제재는 반드시 포함시켜야 된다 하는 걸 이걸 미리 정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ICBM을 발사하게 되면 석유 상한선을 줄일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거는 논의할 필요가 없고 얼마를 구체적으로 얼마를 줄일 것이냐 아니면 전면 검수를 할 것이냐 부분 검수를 할 것이냐 이런 것만 정하면 되도록 딱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런 석유 검수 외에 가장 효과적인 대북 제재는 금융 제재입니다. 북한과 거래하는 그 금융기관들 이런 것을 제재하는 게 가장 확실하죠. 무역을 막으려 그러면 어차피 무역 대금을 결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금융 제재를 하게 되면 무역까지 같이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필요한 게 해상 환적을 통한 불법 거래를 단속하고 그 다음에 처벌을 강화하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 제재라는 게 제재 위반이라는 게 주로 해상에서 불법 환적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위치 식별 장치를 끄고 다니는 선박 이걸 어떻게 검색을 강화하고 처벌을 하는 의무를 추가할 것이냐 이게 아마 안보리에서 논의돼야 될 중요한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보리 결의와 별도로 미국이 독자적으로 결정해야 될 사항이 뭐냐? 가장 중요한 과제는 싱가포르 공동성명을 폐기하는 겁니다. 싱가포르 공동성명이 비핵화를 위해서 만든 것 같지만은 사실상은 비핵화를 가로막는 가장 핵심적인 장애물이라는 게 그동안의 협상을 통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북한이 비핵화 거부할 근거로 항상 싱가포르 공동성명을 이용을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구조나 그 순서를 보면 북한이 주장해온 선적대정책 포기, 후비핵화 노력 이런 원칙이 그 속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이 아무리 북한하고 비핵화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더라도 북한은 싱가포르 공동성명 그거 다시 좀 읽어보라. 그 속에 지금 미국이 적대정책 다 포기하면 북한이 한반도, 조선반도 비핵화를 하는 게 아니라 비핵화를 향해서 노력한다고 되어 있지 않느냐. 당신들이 아직 적대정책도 포기 안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지금 비핵화하느냐. 이렇게 지금 우기면 미국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 공동성명이 살아있는 한 비핵화 진전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미국이 적대정책을 포기할 때까지 북한이 비핵화 안 하고 버틸 근거가 그 싱가포르 공동성명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이 이걸 반드시 폐기를 해야 되지만은 실제 폐기 안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러냐? 트럼프가 자기가 김정은한테 싱가포르에서 사기당한 거 이거 인정하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어도 트럼프는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는 법이 없기 때문에 싱가포르 공동선언에서 해방될 이런 절호의 기회가 왔지만은 이걸 아마 놓칠 가능성이 많고 자기 잘못을 인정하기 싫은 것 때문에 이 기회를 놓치고 싱가포르 공동성명을 기초로 해서 계속 앞으로 협상한다 그러면 백날 협상을 해도 북한의 갑질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한미 연합훈련 재개입니다. 연합훈련 중단이라는 것은 싱가포르에서 트럼프가 매티스 국방장관도 모르게 그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결정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왜 비핵화에 방해가 되느냐? 연합훈련 중단 카드라는 것은 북한 핵 동결에
사용할 만한 그런 값이 나가는 카드인데 이거를 북한의 ICBM 발사 중단을 유지하고 또 핵실험 중단 상태 유지하는데 거기에 미리 써버렸기 때문에 지금 핵 동결에 써먹을 카드가 없습니다. 미국이 북한의 핵물질 생산 중단, 그러니까 핵 동결이죠. 완전한 핵 동결에 부여하는 그 가치만큼 북한은 연합훈련 중단에 값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결에 사용할 수 있는 카드를 엉뚱한 데 써버렸기 때문에 북한의 제재, 해제 요구에 미국이 지금 속수무책으로 끌려다니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북한이 ICBM 발사로 약속을 위반한 이 기회를 이용해서 이 카드를 다시 찾아와야 핵 동결 달성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북한이 이제는 ICBM 발사 더 안 할 테니까 연합훈련을 영구 중단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면 미국은 거부를 해야 됩니다. 당신들이 그 핵실험이든 ICBM 실험이든 하고 싶으면 계속 해라. 그거는 뭐 안보리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벌줄 방법이 있으니까 그거는 하고 싶으면 하되 완전한 핵 동결 영변 밖에 있는 핵시설까지 포함한 핵 동결할 생각이 있으면 그때 연합훈련 중단 가지고 다시 이야기를 해보자. 이렇게 나가야죠. 그 세 번째로 세컨더리 보이콧을 강화해야 됩니다. 그거는 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제3국 기업을 제재하는 게 이게 세컨더리 보이콧인데 추가 제재도 필요하지만은 기존 제재의 구멍을 메우기 위해서 이 세컨더리 보이콧이 꼭 필요합니다. 중국 북한 그 국경 근처에서 북한 근로자들을 산업연수생으로 신분 세탁해서 불법 채용해서 그 공장 운영하는 중국 기업들 이것도 색출해서 제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북한 돈줄을 더 확실히 막기 위해서는 북한의 관광 수입을 줄일 대책도 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북한 관광객을 북한 갈 중국 관광객을 모집해가지고 송출하는 중국 관광 회사들 이런 회사들에 대해서도 그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마련해야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천영우 TV의 천영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